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FST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기술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처리라면 그냥 촉매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 생각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단순한 가스가 아니라 산성가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파우더가 함께 섞인 복합 오염물질이고, 이 파우더는 촉매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여버립니다. 촉매가 막히고 수명이 줄어들면 공정은 멈추고 그 순간 공장은 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ST의 접근은 여기서 반전을 만듭니다. 촉매를 더 강하게 만드는 대신 아예 앞단에서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먼저 제거해 촉매를 살리겠다는 선택입니다. 전처리로 수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는 질소산화물을 흡수제로 잡아 규제를 맞추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질소산화물 흡수액을 재생해 다시 쓰겠다는 발상은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웁니다. 물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험실이 아니라 500lpm, 2000lpm 연속 운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지고 성공하면 공정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이 기술을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FST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잡는 이야기인데, 그냥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끝까지 궁금해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FST가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배출가스 2000lpm급 전처리 제거 모듈과 고성능 질소산화물 흡수 후처리 모듈입니다. 여기서 2000lpm이 무엇이냐 하면 lpm은 1분에 흐르는 가스의 양이고 2000lpm은 1분에 2000리터, 즉 1시간에 약 122박미터의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작은 실험 장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붙여서 공정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처리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배출가스가 특별하냐면 여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복합 오염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렵지 핵심은 단순합니다. 산성가스도 나오고 아주 고온 가루인 파우더도 나오고 공정에 따라 반응 부산물도 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 오염물질이 무서운 이유는 처리 장치를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공장에서 쓰는 촉매 산화법은 원리만 보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오염 성분을 산화시켜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방식인데, 디스플레이 증착 배출가스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첫째, 배출가스 속 산성가스와 파우더가 촉매 표면을 공격하고 막아버려서 촉매가 빨리 죽습니다. 촉매가 죽는다는 말은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교체가 필요해지며 공정이 멈출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촉매로 산화를 했는데도 뒤쪽에서 질소산화물이 남거나 조건에 따라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스는 질소산화물이고 이게 배출 규제의 핵심 타깃 중 하나라서 촉매 뒤에서 질소산화물이 남으면 처리는 했는데 규제는 못 맞추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FST 접근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촉매를 더 비싸게, 더 고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앞뒤로 잘라서 문제를 분해합니다. 앞단에서 먼저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빼서 촉매를 살리고 뒷단에서 질소산화물을 따로 잡아 배출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처리와 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말 그대로 앞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뜻이고, FST는 사이클론 형태의 스크러버를 이용해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먼저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사이클론은 회오리처럼 흐름을 만들어 무거운 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파우더를 먼저 잡지 못하면 촉매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파우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할 수 있고, 이 미세한 분말이 배관과 촉매에 붙어 막힘을 만들면 장비의 압력 손실이 늘어나고 팬 전력도 증가하며 유지보수 주기가 짧아집니다. 결국 공정이 멈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스플레이 공정은 멈추는 순간 돈이 빠르게 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처리에서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빼는 것은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가동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산성가스 제거도 다시 반복해 강조하겠습니다. 산성가스는 배관을 부식시키고 촉매를 열화시키며 장치 내부의 스케일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산성가스 제거는 냄새를 줄이기가 아니라 설비 수명을 늘리고 돌발 정지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제 후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처리는 촉매 산화 이후에 남는 질소산화물을 잡는 단계이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녹스 중에서 NO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로 씻는 스크러버만으로는 녹스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T가 말하는 녹스 흡수제 기반 스크러버는 흡수액 조성, 반응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생이 핵심이 됩니다. 재생이 왜 중요하냐면 흡수액을 한번 쓰고 버리면 약품비와 폐액 처리비가 커져서 고객이 채택을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흡수액을 재생해서 오래 쓰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그 순간 장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 운영 솔루션이 됩니다. 여기서 해외 선두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글로벌 선두는 배출가스 처리를 환경장치로만 보지 않고 공정, 생산성과 안전, 비용으로 묶어서 통합 솔루션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배출가스 저감 분야에서는 POU, 즉 공정 장비 바로 옆에서 처리하는 현장 맞춤형 방지 설비가 중요해지고, 이런 시장에서 강한 회사들은 처리 효율뿐 아니라 파우더 핸들링, 부식 저항, 유지보수 용이성 서비스를 같이 묶습니다. 즉 해외 선두는 말합니다. 잘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래 버티고 덜 멈추고 유지비가 낮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FST의 개발 방향은 해외 선두의 기준과 같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전처리로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빼서 촉매와 배관을 살리고 후처리에서 녹스를 흡수제로 잡고 재생까지 염두에 둬 운영비를 낮추는 구조는 바로 오래 버티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 단계 더 자극해 보겠습니다. 이게 연구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FST는 마이크로 스케일 실험으로 시작해서 랩 스케일 100LPM, 그리고 파일럿 스케일 500LPM, 마지막으로 2000LPM 통합 상업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실험실에서는 잘 되던 기술이 파일럿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우더가 예상보다 끈적하거나 더 미세하면 막힘이 생기고 산성가스가 강하면 부식이 빨리 오고 질소산화물 흡수액이 재생 반복에서 성능이 떨어지면 운영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성공은 단순히 장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500LPM 파일럿에서 연속운전 안정성과 재생, 반복 성능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량 지표를 아주 쉽게 제시하겠습니다. 전처리에서는 파우더 제거율과 압력 손실 델타 P가 중요합니다. 제거율만 높고 압력 손실이 너무 크면 전력비가 늘어 운영비가 커집니다. 산성가스는 제거율과 함께 부식과 스케일링 없이 버티는 연속 운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후처리에서는 질소산화물 제거율, 흡수액 소모 원단위, 그리고 가장 핵심인 재생 반복 후 성능 유지율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이 파일럿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2000LPM 통합은 기술 검증이 아니라 상품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품화가 되면 시장은 달라집니다. 장비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매출이 아니라 흡수액과 촉매, 유지보수 같은 반복 매출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히 친환경 이슈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철, 소각, 건조 같은 여러 배출 사업장으로 확장 가능한 전후 처리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을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주가는 예언이 아니라 변수를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FST가 이 과제로 주가 모멘텀을 만들려면 시장이 딱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500LPM 파일럿에서 연속 운전과 재생 반복이 숫자로 증명되는가입니다. 여기서 증명이 되면 시장은 회사를 단순 부품 장비 회사가 아니라 공정 인프라 솔루션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명이 안 되면 기술은 멋있지만 채택이 늦어지고 매출하가 지연되며 투자 기대감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봐야 할 뉴스는 개발 착수가 아니라 파일럿 성능, 데이터 연속 운전 시간, 재생 반복 횟수, 운영비 절감 근거 같은 숫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배출가스는 복합 오염물질이고 복합 오염물질은 촉매를 빨리 죽이고 질소산화물 배출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ST의 해법은 전처리로 파우더와 산성가스를 먼저 제거해 촉매와 배관을 살리고 후처리로 질소산화물을 흡수제로 잡아 배출을 억제하며 재생까지 고려해 운영비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전처리는 수명을 만들고 후처리는 규제를 맞추고 재생은 운영비를 이깁니다. 이 세 가지가 500LPM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2000LPM 통합은 상업화로 이어지고 그때부터 시장은 이 기술을 환경이 아니라 가동률과 비용을 지배하는 공정 핵심 인프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